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현입니다. 오늘의 책은 기똥찬 남의 어쩌다 과학모험 미 우람이의 복통의 지지. 오늘 여자 우람이가 들어왔습니다. 똥찬아 생일 축하해. 맞아요, 오늘은 동찬이의 생일입니다. 우람이가 동찬이에게 생일 선물을 건넸습니다. 동찬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와! 손목기계다가 자동차 모양이네. 동찬이는 환하게 웃으며 시계를 차보았습니다. 아하하, 동찬이는 자동차를 엄청 좋아하잖아. 고마워, 마음에 쏙 들어. 알람 기능도 있어. 우람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잠자는 시간에 알림으로 해놓을까? 동찬이는 시계에서 이것저것 누르더니 금방 알림을 맞췄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침부터 아빠와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찬이의 생일을 맞아 모처럼 요리 솜씨를 발휘하는 중입니다. 엄마는 며칠 전에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를 확인하였습니다. 가비찜, 샐러드, 스파게티, 프라이드 치킨 등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아빠가 갈비찜 맛을 보았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딱 좋은데?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갑자기 우람이가 콧구멍을 벌름거리더니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내가 엄청 좋아하는 가위 냄새 같은데? 오호, 오호. 우리 우람이가 대단한 코를 가졌네. 우람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와 아빠가 요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인사해. 차기한 우람이는 가게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부드럽고 달콤해. 지금까지 먹어본 갈비찜 중 최고야. 아이고 배야. 사라진 반지 배 아픈 우람이. 우람이는 한 손에는 갈비를 다른 손에는 치킨을 들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우람아, 입안에 있는 음식은 다 먹고 나서 그러다가 체하겠어. 슬기가 우람이의 옆구리를 콕 지르며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딱!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우람이가 아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니? 엄마가 우람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모르겠어요. 뭔가 돌같이 딱딱한 것이 씹혔는데. 돌? 내 요리에 돌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엄마는 음식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반지가 어딨지? 엄마가 네 번째 손가락에 항상 끼고 있던 반지가 안 보였습니다. 동찬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다 재빨리 말했습니다. 혹시 우람이가 그 반지를 삼킨 거 아니에요? 에이, 설마 그런 반지가 음식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반지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우람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람아, 괜찮니? 이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괜찮아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아플 순 없지요. 와구와구와구. 우람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으로 다시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반지를 찾아 집안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배야. 우람이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와 아빠가 우람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람이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병원으로 데려갑시다. 아빠는 급히 119에 전화를 하고 엄마는 우람이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119 구급대는 우람이와 아빠를 구급차에 태우고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출발했습니다. 엄마와 기똥찬 남매는 차를 타고 구급차를 따라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아저씨가 우람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어디가 어떻게 아프니? 배가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아요. 아빠는 아픈 우람이를 보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반지를 삼킨 건가? 인체도서관? 병원은 독특한 우람이네. 엄마 아빠와 함께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뚝딱뚝딱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기똥찬 남매는 점점 치료에 잤습니다. 병원을 둘러보자 기똥찬 남매는 병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창아센터라는 간판이 달린 건물과 알지었습니다. 자줏빛
담쟁이 그 덩굴이 그물처럼 그 건물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조금 으스스한데 세기가 몸을 부르르 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들어가 보자. 동찬이가 슬기를 이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슬기가 장기 이식센터 복도에 전시된 인체뼈 모양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섭다. 똥찬아, 그냥 돌아가자. 뭐가 무섭냐? 그냥 모형인데 뭐. 하긴 나는 우리 몸속의 일부이긴 하지. 용가를 낸 슬기는 동찬이의 팔을 짚고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복도의 끝에 있는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하얀색 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밝은 거지? 호기심이 생겨난 기똥찬 남매는 하얀색 문으로 들어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계단과 문이 빙글을 회전하더니 상황이 깜깜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잠시 뒤 주변이 환해지며 유리판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직하는 소리가 나더니 유리판 화면이 켜지고 글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인체도서관입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건강정보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가 궁금한 사람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해보세요. 동찬이는 거침없이 검색창에 한동찬을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동찬이의 건강정보책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동찬이가 화면을 손으로 터치하니 여러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동찬이는 그중 아무거나 터치했습니다. 7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짐, 3주간 팔에 깁스함. 그랬었지. 그렇다면 우람이의 건강 상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슬기는 얼른 강우람을 검색했습니다. 표지 다음에 뼈, 근육기관, 소화기관, 순환기관, 호흡기관, 신경기관 등 여러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우람이는 배가 아픈데 어디를 봐야 하지? 곰곰이 생각하던 슬기는 소화기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나왔습니다. 우람이 몸속에 들어가 소화기관 내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슬기와 동찬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 보자. 기똥찬 남매는 동시에 화면의 입장 버튼을 터치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에 우람이 얼굴이 나오더니 우람이 혀가 화면을 뚫고 나와 계단이 내려 기똥찬 남매의 발 앞에 놓였습니다. 기똥찬 남매는 그 계단을 밟고 우람이 입으로 올라갔습니다. 헛바 속에서 세균 병사가 쫓아와 우람이 입안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누나, 우리 어디로 가야 해? 하나는 음식이 들어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공기가 들어가는 길이야. 우람이는 배가 아프니까 음식을 들어가는 길로 가야 하는데 어느 쪽일까? 그때입니다. 입안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동찬이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두 갈래 길 중 한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으아, 똥찬아! 놀란 슬기가 재빨리 동찬이의 손을 잡았지만 슬기도 동찬이와 함께 굴러떨어졌습니다. 기똥찬 남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끈적이는 것이 만져졌습니다. 옷에도 온통 끈적이는 것이 묻어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길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길은 작은 털이 많이 나 있는 끈끈한 액체로 덮여 있습니다. 콜록! 갑자기 천둥 소리와 같은 기침 소리가 나며 끈적이는 액체 덩어리가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하마터면 기똥찬 남매도 같이 튕겨나갈 뻔했습니다. 이건 가래야. 더러워. 새침하고 깔끔한 슬기가 몸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병을 일으키는 세균병사. 헉, 저거 뭐야? 괴상하게 생긴 세균 병사들이 때를 지어 기똥찬 남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일부 세균 병사는 끈적이는 액체에 붙어서 꼼짝 못하기도 했지만요. 공기에 섞여 들어온 세균들인가봐. 저런 세균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야. 그럼 우람이가 위험한 거지는. 맞아. 저 세균 병사들이 물리쳐야 하는데. 기똥찬 남매의 왼소리가 들리자 세균 병사들은 밀제히 기똥찬 남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기똥찬 남매를 공격하려 달려왔습니다. 일단 우리부터 피하자. 기똥찬 남매는 재빨리 허파로 들어오는 공기에 몸을 실어 허파 속으로 미끄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세균 병사들은 기똥찬 남매를 계속 뒤쫓아왔습니다. 이러다가 세균 병사들에게 잡히겠어. 기똥찬 남매는 포도송이 모양의 허파과리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끈질긴 세균 병사들은 허파과리 속까지 기똥찬 남매를 쫓아왔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왔어? 허파과리에 갇혀 꼼짝없이 세균 병사들에게 공격당할 바로 그때였습니다. 허파과리에 둘러싸일까 핏줄이 스피쳐나는 나온 공기 중 일부가 갑자기 무지개 색으로 변하니 어떤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루스라모다. 무언가가 세균을 잡아먹는다는 뜻 같은데 슬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백혈구 병사들 도와주세요. 아 맞다. 우리 혈액 속에는 세균을 잡아먹는 백혈구가 있다고 했어. 어서 혈관에서 백혈구를 찾아보자. 슬기가 동찬이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어디 있어? 혈관은 온몸에 퍼져 있어. 여기도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을 거야. 동찬이는 슬기 재촉에 허파과리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빨간색 덩어리들이 마구 날아다니고 피냄새가 났습니다. 혈관이 맞나 봅니다. 혈관 속에서 흰옷을 입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들고 있는 깃발을 보니 백혈구가 분명합니다. 누나 백혈구를 찾았어. 슬기도 동찬이를 따라 혈관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야호! 기똥찬 남매는 너무 기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세군 병사들이 또 기똥찬 남매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기똥찬 남매는 혈관 속으로 들어가 백혈구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허파에 세균 병사들이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세균 병사들이 허파에 백혈구 병사들이여 허파과리로 돌격하라. 백혈구 병사들이 대장의 명령에 따라 허파과리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백혈구 병사들과 세균 병사들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백혈구 병사는 세균 병사를 잡아먹거나 세균 병사에게 위험한 액체를 내뿜기도 했습니다. 기똥찬 남매도 백혈구 병사들에게서 활과 화살을 받아 세균 병사들과 싸웠습니다. 우라미의 몸에서 사라져 나에게 화살을 받아라! 백혈구의 병사들은 힘에 놀란 세균 병사 하나를 사라졌습니다. 결국 백혈구 병사와 기똥찬 남매는 세균 병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우와 우라미를 세균으로부터 구해냈어. 기똥찬 남매는 팔짝팔짝 뛰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우라미 몸속에는 왜 들어왔니? 백혈구 대장이 기똥찬 남매에게 물었습니다. 우라미 배가 왜 아픈지 궁금해서요. 동찬이가 대답하자 슬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는 길로 가야 해요. 어떻게 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우라미가 숨을 내쉴 때 그 틈을 타고 다시 입으로 올라가렴. 그때 허파과리가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우라미가 숨을 내쉬려나봐. 지금이야. 기똥찬 남매는 우라미가 내쉰 숨을 타고 공기가 나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 입에 도착하였습니다. 똥찬아 우리는 이제 저 길로 가야 해. 기똥찬 남매는 힘차게 음식이 들어가는 걸 지금 식돌에 미끄럼틀처럼 내려갔습니다. 위에서 파도 타고 상자에서 래프팅하고 첨벙 기똥찬 남매는 식도를 지나 위로 떨어졌습니다. 위에는 우라미가 먹었던 갈비, 치킨, 스파게티, 양상추 등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아 따가워! 위벽에서는 몸에 닿으면 따가운 액체가 주르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액체가 갈비와 치킨에 닿자 갈비와 치킨이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위액인가봐. 똥찬아 조심해. 우리도 녹을 수 있어. 기똥찬 남매는 이 따가운 액체를 피하느라 이리저리 허둥댔습니다. 똥찬아 저 양상추에 올라타자. 양상추는 위액이 닿아도 녹지 않는 것 같아. 똥찬이는 슬기의 말에 따라 양상추 조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위는 가만히 있지 않고 꿀렁꿀렁 움직였습니다. 그 덕분에 양상추 배를 탄 기똥찬 남매도 파도를 타듯이 음식물들과 함께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야호 이거 재밌는걸? 에이구 넌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 한참을 위에서 머물고 있던 기똥찬 남매 앞에서 동굴 입구
입구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입구가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위에서 죽처럼 변하는 음식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자로 가는 것입니다. 기똥찬 라면도 음식과 함께 작은 상자로 떨어졌습니다. 슉슉 작은 상자 벽에서는 여러 가지 색깔의 액체가 나와 음식을 더욱 잘게 부셨습니다. 기똥찬 라면은 액체가 몸에 닿지 않도록 겉옷을 벗어 불렸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소화액이 나오네. 더 내려가니 벽이 팔레판처럼 주름지고 작은 털이 나 있었습니다. 부서진 음식이 찌적에만 남긴 채 작은 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작은 상자는 오그라들었다가 펴졌다가 반복하며 계속 움직였습니다. 기똥찬 라면은 음식이 저거와 함께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몇 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와, 이번에는 계곡에서 래프팅하는 것 같아. 하지만 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친 세이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길다. 속이 메스꺼워. 토할 것 같아. 우와. 거대한 똥 무더기에 요구르트 한 방울. 아래로 내려가던 기똥찬 남매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서 길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큰 창자에 도착한 것입니다. 움직임이 느려져서 그런지 멀미가 좀 가라앉는 것 같아 기똥찬 남매는 숨을 돌리며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창자에 도착한 음식 찌꺼기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큰 창자에서 물을 흡수하는 모양입니다. 점점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동찬이는 코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누나 방귀 꼈어? 큰 창자로 깊이 들어갈수록 냄새는 더 지독해졌습니다. 이제 막다른 벽이 나타나면서 길이 꺾였습니다. 길이 바뀌자 기똥찬 남매는 살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기똥찬 남매는 아래로 떨어져 똥 무더기에 철퍼덕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똥 무더기였습니다. 거대한 똥무더기가 내뿜는 똥냄새 때문에 기똥찬 남매는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으아, 이거 똥 아니야? 똥이 왜 이렇게 많아? 깔끔한 슬기는 이 상황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동찬이는 그래도 호기심이 나서 발로 똥무더기를 탕탕 굴렀습니다. 똥이 왜 이렇게 딱딱하지? 돌덩어리 같아. 딱딱한 똥 무더기에서 가스가 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똥 속에 있는 여러 세균들이 가스를 만들어내는 모양입니다. 가스가 튀겨서 큰 표가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큰 상자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큰 상자가 터지겠어. 이대로 가면 우리 언니가 위험해. 이때 갑자기 똥 덩어리 하나가 무지개 빛으로 변하더니 어떤 병으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루스야 뭐다. 그런데 저건 요구르트잖아. 그때 똥찬이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참, 아까 요구르트 하나를 지워서 주머니에 넣어놨던데 그때 유산균 엄마가 똥이 잘 안 나올 때 유산균이 된 요구르트를 먹으랬어. 두둥 탓. 슬기는 동찬이에게 요구르트를 받아 뚜껑을 따고 똥 무더기와 큰 창자에 덕에 뿌렸습니다. 요구르트에서 유산균 병사들이 하나둘 튀어나왔습니다. 안녕, 우리는 변비를 해결하는 유산균이야. 우라미를 도와주세요. 똥이 너무 딱딱해 똥을 싸기 힘든 것 같아요. 가스도 많이 차서 배가 엄청 아플 거예요. 기똥찬 남매는 유산균 병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우리에게 맡겨. 유산균 병사들은 귀신도 이기네지. 스스로를 복사하여 수를 늘리면서 서로 도와가며 바쁘게 일했습니다. 나는 똥을 부술 테니 너는 똥을 무르게 해. 좋아, 우리가 서로 도와서 이 똥 무더기를 잘 치우자고. 딱딱한 똥덩어리가 점점 물러지고 큰 창자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된 것 같아. 기똥찬 남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큰 창자가 계속 꿈틀거리자 똥무더기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침 뿌직 하는 소리와 함께 똥이 똥구멍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몸 밖으로 나가자 기똥찬 남매도 움직이는 똥무더기 속에 섞였습니다. 그런데 똥무더기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 반지? 그것은 엄마 반지가 아니라 금리였습니다. 슬기가 이 사실을 알아챈 순간 기똥찬 남매는 첨벙 변기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다시 배고픈 우람이 기똥찬 나면은 음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슬기와 동찬이는 서로의 몸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행히 똥냄새가 안 났습니다. 어머님은 기똥찬 남의 모험을 눈치채지 못하시죠? 아시겠죠? 삐비빅 삐비빅. 동찬이의 손목시계에 알림이 울리며 밤 11시를 알리했습니다. 우리 9시간이나 우람이 뱃속에 있었나봐. 기똥찬 남매는 서둘러 안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말도 안 하고 어디로 갔다 오는 거니? 하하, 그게 말이죠. 엄마가 우람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가 물었습니다. 우람아, 이제 좀 괜찮니? 우람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밤비 때문에 배가 아팠나 봐요. 아까 제가 씹은 건 금리지. 슬기가 우리 우람이의 대답을 가르치며 얼른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크크크. 우람이가 웃으며 금리를 꺼내보았습니다. 우람이가 엄마가 얼굴을 부리며 말했습니다. 아유, 우람이가 음식을 먹다 금리가 빠지는 것도 몰랐나봐요. 우람이가 배를 문지르며 기똥찬 남매에게 물었습니다. 3일이나 묵은 똥을 넣었더니 배가 고프네. 너희 집에 가져온 남은 음식을 마저 먹어도 될까?